하이라이트. 지금부터요. 무조건 경매 진행을 하지 말고 일단 니네들은 법원 직원들이죠. 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 있죠. 이 가등기권자인 A라는 가등기권자한테 일단 물어봐라. 얘한테 가등기 물어봐라. 우리는 이 법원에서 가등기권자한테 물어보는 이 절차를 최고 절차로 해서 최고서를 보냅니다. 독촉장. 이건 최고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에요. 씨발 썰렁한 뭐 말해도 반응해 이렇게. 이것은 최고서. 최고서를 보내요. 독촉장을. 당신이 가등기 해놓은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당신이 가등기 해놓은 이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다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아셨어요? 신고해라 우리들에게. 또 이거 하루도 이것이 핵심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상에 소유권 담보 가등기로 등기됐다 해서 담보 가등기로 보입처럼 뒤진다고. 담보 가등기에 소유권이니까 역서 판명 나. 절대 역서 판명 난 거 아니.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건 실체적인 것이요. 우리나라 등기 제도가 형식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등기된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가등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담보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등기권에 다 물어보라고.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등기권자, 법원부터 최고서를 받은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신고를 하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보고 담보인지 소유권인지 판단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이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만약에 채권 계산서하고 그리고 내 돈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담보 가등기이다. 따라서 이때는 입찰해라, 입찰하지 말아라. 이때는 무조건 입찰하십시오. 등기부에 등기된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유권인 가등기, 담보 가등기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인 가등기를 구분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등기 제도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당사자한테만 물어봐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완전히 경매 초짜 중에 초짜, 아니면 경매를 하지 않은 사람. 우리 고수들은 이걸로 한다. 아무리 등기부상에 담보가 등기되어 있더라도 채권 계산서 배당료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다. 그래 입찰하면 뒤진다. 아셨어요? 두 문제는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요,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것과 이것은 같으나 이것과 이것은 틀리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 간혹 채권 계산서, 배당 요구서, 권리 신고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향이 똑같아 안 똑같아? 틀립니다. 뭐가 틀려? 권리 신고서하고 지금 1번, 2번은 돈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권리 신고서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어째 저렇게 어렵게 답변할까? 아, 글씨가 틀리잖아. 그죠? 네, 글씨가 틀립니다. 근데 왜 이게 같아요? 근데 우리 지향 씨가 상당히 핵심 부분까지 들어왔죠. 자, 봅시다. 잘 가만히 봐보세요. 채권은 뭐예요? 돈이잖아. 배당은 뭐예요? 돈이잖아. 그래서 같다고. 근데 이것은 권리잖아. 그러니까 틀리다고. 그래서 이것은 권리고 이것은 돈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인지 권리인지는 먼저 구분 잘 하라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했는지 돈을 받기 위해서 등기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등기 제도를 확 뜯어 고쳐가지고 등기상에 담보가등기로 등기한 것은 담보가등기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 문제 없는데 아니라고. 저게 형식적이다 보니까. 둘이 부르면은 괜찮아요. 둘이 불러내서 등기관이 보고 확인하고 등기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식적인 심사주의란 말이에요. 서류만 맞으면 등기를 해줘요. 누가 가지고 가든. 그러다 보니까 실체법상 실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만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등기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니까 입찰서는 안 되고, 담보 가등기로 등기된 것은 돈 받기 세는 때문에 말소에 대해 입찰이 되고, 이렇게 분석하면 아니 된다고. 가등기 핵심은 적으라고. 그래서 이 그림을 명심해 놓으셔요. 아셨습니까? 그래야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채권 계산서 제출한 거, 배당료 제출한 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본론 들어가서 해드릴 테니 좀만 기다리시고 가등기 끝내게요. 아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요. 이와 같이 최고서를 받고도요. 최고서 발송했죠, 법원에서. 당신 가등기 된 무기 경매에 나왔다. 법원이 신고해라라고 최고서 받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나중에 무조건 소유권 이전하면 되니까. 아까쯤 얘기했잖아요. 가등기 해놨다고. 그럼 그 가등기 해놓은 부동산 매매되거나 경매되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내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 내가 주인이 돼.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오고자 하는 가등기권자는 뭐 제출할 서류가 있어 없어? 아, 너네도 알아서 해라라고 너희들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뭐이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이다. 100%. 그래서 이때는 입찰을 하지 말아라. 입찰하지 말아라 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때만 입찰하는 거예요. 이때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첫 번째 어류가 뭐였습니까? 가등기 공부할 때 등기부에 등기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셨어요? 두 번째가 역시 나아요. 간혹 굉장히 많은 유형과 사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신고서를 줄 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찰하셔도 된다라고.
맞지요? 아니요. 이자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313쪽 가등의 주의사항. 간혹 잘 들어요. 간혹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등에 배당 소멸한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제가 이 사건 찾아내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8라 4260 가등기 말소 사건에서는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서라는 제목만으로 밑줄 짝 제목만으로 문건을 제출하여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날 판결 결과 최종적으로 가등기 권리가 소멸했다 안 했다?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가등기권자가 이와 같이 최고서를 받고 만약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 이걸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입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이 경우일 수 있고 이 경우일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나옵니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권리신고서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알려준다 안 알린다? 알려줍니다. 예, 배당까지 같이 했네요. 그러면 입찰하고 그냥 제목만 권리신고서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나는 가등기권자 이렇게만 돼 있네요. 그러면은 그것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가등기 입찰하는 방법이고 기술입니다.